안녕하십니까. HCM 인적자원관리 온라인 컨퍼런스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조직과 인사 업무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3개 세션 4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지금 3시부터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GM 코리아의 이광 차장님, 아이디스의 인사팀의 이규환 부장님 모시고 현업 HR 부서의 뭐 고민들과 이슈들 이런 것들 자유롭게 각본 없이 이분들하고 저희 리허설이 없었습니다. 각본 없이 마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요즘 이제 또 인사와 이런 쪽과 또 IT하고 또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또 많이 가거든요. 클라우드 기반 인사 관리는 도대체 어떤 거고 어디서 쓰고 있는지 어떻게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국 오라클의 이경현 컨설턴이 모셨고요. 세 번째 세션은 요즘 이제 와이저라고 베스트셀러죠? 똑똑한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넛지 저자가 쓴 거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거에 감수를 하신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게스트이신 이광찬과 이광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두 분 먼저 각자 자기 소개 좀 하겠습니까? 자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먼저 차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GM의 인사팀에 근무하는 이강은 차장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한국GM 하면 아무래도 외국 회사, 자동차 회사고요. 아무래도 외국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개 다민족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 의해서 여러 개 이제 소통하는 거나 여러 문제에서 약간 좀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오늘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경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디다스랑 많이 헷갈리는 아이디스 인사팀의 이경 부장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CCTV, DVR이라고 해서 저장 장치와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벤처에서 출발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HR의 현실이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다양한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장님. 네. 뭐 이렇게 회사 이제 벤처에서 중견기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벤처에 있을 때하고 네. 중견기업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지던가요? 회사가 이제 중소 중견기업일 땐 중소기업일 때는 다시 지원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은데 이제 뭐 회사 전체로 보면 이제 벤처 회사에서 중견기업 되면서 대기업군으로 사실은 저희가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HR 관점에서는 사실은 큰 변화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사람 수가 좀 늘어났다. 이제 뭐 50명 단위, 뭐 30명 단위의 조직에서 지금은 380명 정도 좀 중규모 이상의 어떤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다. HR 부서 인력들도 네, 네. 같이 그러면 뭐 5배, 6배 늘어났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제 처음에는 뭐 한 2명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결국은 뭐 지금 한 5명 정도 이렇게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견기업 이게 성장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계속 급성장하는 기업만의 그 HR 부서에 뭔가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좀 사람 수가 적을 때는 이제 누가 누군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규업 규모가 커져가면서는 이제 전혀 모르는 아니면 뭐 특히 뭐 임원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정서적으로 관리가 되던 업무들이 인사 업무에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변환해야 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인사 쪽의 비용들이 사실 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GM 코리아처럼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그렇죠. 기업에 또 이제 여기는 국내 또 지사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GM 코리아만의 어떤 특징이랄까?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지금 모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GM에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HR 쪽에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좀 활용해야 되는 문제 좀 있고요. 그걸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로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환경이 안 맞아서 조금 갈등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한 회사가 설립하고 나서 한 4년, 5년 네.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전착이 되니까 그런 시기까지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 외국인 회사다 보니까 그 인사 시스템이나 인사 제도나 이런 부분이
그 국내 회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고 네. 글로벌 쪽에 있는 부분의 컨설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다 글로벌 보니까 스탠다드에 그렇죠. 맞춰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처음에는 이제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네. 좀 갈등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네. 좀 해소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겠지만 네. 또 로컬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 어떤 로컬라이제이션도 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해당하는 것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HR 시스템 자체 내에서 보면은 이제 페이롤이라든가 약간 이거 베네핏 관련된 부분에 대한 되게 아웃소싱을 좀 많이 줬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갖다 아웃소싱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그런 베네핏이 바로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로컬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인사 쪽에 네. 인사 관련돼 가지고 오늘 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요.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굵직한 것만 한번 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예, 예. 일단은 그 요즘 이제 인재 하잖아요. 네. 인재를 어떻게 채용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 회장님. 뭐 사실은 뭐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들에 있어서는 인재 발굴을 하긴 못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온라인 뭐 이런 자포탈 사이트 주로 활용을 해서 좀 네. 돈을 고가에 좀 위치에 올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진행되는 근데 부분이 좀 고가로 올리면 네. 그 돈값을 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위에 올라갈수록 네. 조금 지원자 수의 모집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활동 외에는 사실은 왜냐하면 들어오더라도 음. 요즘에 청년들이 대기업 중심에 많이 상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무수하다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이제 대기업 합격하면 이제 바로 대기업으로 네.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음. 뭐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스에서 네. 그 생각하는 인재상은 뭡니까? 저희 회사의 인재상은 명확합니다. 실무 능력을 완전히 갖춰진 사람을 많이 뽑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인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인적성 외에 실무 테스트를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한 사람만 뽑고 있는 아마 상황입니다. 경력직을 많이 또 많이 아니, 신입이라도 이제 아. 보면은 이제 손으로 코딩하는 시험과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인 쪽에서 보면 이제 회로도를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네네. 정도의 문제들을 맹문제를 가지고 풀어낸 걸 가지고 채점을 해서 그걸 네.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네. 지인코리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인재를 채용 발굴하나요? 일단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 채용하는 방법이 좀 국내 기업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있냐면 되게 이제 과거에 그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이런 식에서 대단위 인원을 좀 뽑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이제 잡 자체가 이제 오픈이 되면 네. 글로벌 전체 대회에서 이제 서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 것도 그렇죠. 이용하고. 예. 뭐 아시겠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3억 명 정도가 이제 아마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포춘지 한 500개 기업에서 간부급은 대부분 다 링크드인을 갖다가 서치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링크드인이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SNS를 통해서 만약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그 서칭할 수 있는 그런 툴, HR 툴이나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관련돼서 지금 서칭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 서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툴을 이용해가지고. 예, 예. 자, 링크드인 얘기 나왔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링크드인을 많이 쓰는 사람도 많지만 네. 그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인재라면 네. 쉽게 내가 발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옛날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우수 인재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를 갖다가 우수 인재라면 자기가 누군가가 찾아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픈돼 있다 보니까 인력 시장 자체가 자기가 우수 인재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런 자기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자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뭔가 글로 표현을 글로 표현해서 자기 프로필을 등록해 놓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채용했어요. 한 달 반에 그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동기부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새 뭐, 동기부여도 사실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보상이 네. 아니라 네. 요즘 직원들은 한 이제 개인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 뭔가 맞춤형으로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춤형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이제 식으로? 보면은 이제 뭐 IT 이제 벤처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맞춤형 아니면 또는 이제 기본적인 복리후생적인 어떤 되게 좋은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노출하면서 직원들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는 어쨌든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IT 제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 특별하게 뭐 동기부여를 하는 건 그동안 활동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웰컴 패키지나 뭐 신입사원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들 자체적으로 만족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자, 부장님. 네. 부장님이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네. 아니지만 그래도 네.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하시고 네. 보충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장님이 네. 안 보시겠지만 보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 좋죠. 그러면 한번 부장님이 네. 정말 나한테 이런 정도 예산이 있다면 네. 정말 지금 이건 정말 하고 싶다. 뭡니까? 예산이 있다면 이런 건 정말 하고 싶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싶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거 정말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나. 하나라면 사실 동기부여 천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좀 IT 기업들 주변처럼 이제 좀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 직원들한테 네. 좀 많이 배포해주고 또 뭐 어. 여러 가지 좀 측면적인 복리후생적인 지원들을 조금 많이 해주는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좀 기념 선물 같은 것도 좀 올려주고 뭐 이런 관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직원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PC도 조금 저렴한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뭐 좀 고가의 얇은 노트북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어쨌든 그런 네. 회사 다니면서 어떤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아. 관점에 좀 그런 것들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쪽은 지인코리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질문하셨길래 제가 뭐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적인 측면하고 아마 조직적인 측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사원 측면을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전체적으로 측면에서는 저희가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사장님이 외국분이신데 네. 전 직원들한테 가서 웹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고요.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도 상관없으니까 사장님한테 질문하시면 그럼 바로바로 답변해 주고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리에서, 있고 네. 사장님은 이제 비디오로 나오고 나오면은 바로바로 질문하면 질문에 답변해 주고 영어로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영어로 한국어로 질문해도 네. 통역사들이 2명이 이제 따라붙어서 바로바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진짜 익명이 보장되는 겁니까? 예,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좀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전체적인 것 관련돼서는 포커스 미팅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네. 조직 단위로 아니면 그 직급 간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그 하나의 아젠다에 달려서 그 관련돼서 포커스에서 사실 토의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언제든지 지원해서 그거를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하는 보면 거. 사내 네. 약간 프로페셔널 동아리 같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 차까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점프 스타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저도 하나 약간 그 회원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뭐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뭐 20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에서 좀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네. 그 인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전체 그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자동차 자체를 갖다 전부 다 뜯어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그거 자체를 입사한 사람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네. 그걸 같이 운영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예. 그게 우리 요즘 보면 게이미피케이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참여자들이 네. 즐겁게 합니까? 즐겁죠. 아니면 막 시키니까 막 합니까? 왜 즐겁게 하냐라는 걸 느낄 수 있냐면 그게 네. 카빌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네. 저희가 보통 한 차수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20명, 30명 정도 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30분 되게 되면 1, 2, 3, 4, 5차수가 전부 다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내가 자동차 회사에 다니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네. 그걸 통해서 회사에서는 비용만 되고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네. 본인들이 진짜 필요해서 원하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아까 무기명으로 익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익명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네. 사실 그 경영자나 또 관리팀에서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막 욕하고 막 이상하게 악화가 양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는가요? 어떻든가요? 해보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노조가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노조가 좀 많이 심하긴 해요. 강성이죠. 강성이죠. 네, 예, 강성이죠. 강성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막 극단적인 질문까지도 합니다. 어. 근데 그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지 않고 결정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의사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아. 한 예로 저희가 회사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에 발표되기 한 30분 전이나 한 1시간 전에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무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기본 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자, 그 부장님. 네. 부장님은 보면 이제 이렇게 책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고 네, 네, 네. 뭐 이런 지금 보니까 책도 만드셨어요. 네. 네. 이 책이 신규 입사자 가이드북. 네. 이거 직접 사장님 시켜서 만든 겁니까? 본인 정말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제가 솔직하게.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소 네. 중견기업들은 이런 어쨌든 되게 표준화된 어떤 룰이나 어떤 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인사 담당자의 정성이 네. 결국은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게 신규 입사자들한테 진짜 스킬적인 부분에 좀 되게 필요한 내용들만 좀 담아놓고 네. 3개월 정도 거의 갖다 베껴서 만든 책입니다. 네. 네네. 그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요즘 뭐 옛날 우리 독서 경향 한때도 확 또 있었죠. 지식경 이런 말도 네. 있었다가 요즘 또 한때 좀 네.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그 전체 직원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전문성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융합된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런 것 어떤 방식의 뭐 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없습니다. 사실. 없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만약에 한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네. 현황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수상수에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이라면 나 이런 식으로 사실 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문가로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책을 회사의 문화를 그래서 기업 문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기업 문화를 만드는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글쎄 책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굉장히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네.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책을 여러 권 사서 선물해도 안 읽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에서 그렇게 독서를 가지고 강요를 하면 결국 그게 일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보면 이제 중소경영기업들의 어떤 그 관점을 보면 사실은 산업적인 특성이 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컴퓨터 코딩하는 부분 자체도 어떤 부분이냐면 영상을 잘 저장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거든요. 끊김없이 네. 이런 영상 저장하는 특별한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지식은 저희 회사 직원들밖에 사실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내 강사 부분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내부 전문가를 조금 더 외부 전문가까지로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사실은 직원들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 좀 네.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하면 또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평가요. 네. 평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아직 평가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나 어떤 평가 표준 프로세스 상에서의 어떤 부분을 좀 덜 지켜지는 부분 사실 그냥 많습니다. 감으로 합니까 사장님이? 얘 좋네? 뭐 그런 거 아니고 저희가 네. 그 시스템이 있고 평가 제도는 있는데 이제 네. 저희가 아직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아직도 하고 있는 평가를 하고 있고, 엑셀 그렇죠. 같은 엑셀로 걸로. 하고 있고 쓰는 거는 다 손으로 써서 뭐 전 직원의 평가서가 인사팀에 정말 평가 때 다 모여서 인사팀에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장님 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거는 시스템을- 주기가 네. 1년에 한 번입니까? 반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입니다. 네, 저희 한 같은 번. 경우 1년에 한 그렇겠네요. 번 연말에 자주 못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중견기업이나 이럴 때 가장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평가인데 평가에서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시로 네네.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리더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떤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데 네네. 이렇게 연말에 한 번에 평가를 쭉 손으로 그렇죠. 쓰는 방향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죠. 개인이 성장하거나 부족함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로서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의 어떤 시스템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비용과 또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영자분들은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공감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도입이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은 항상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크길래 그 비용 지금 비용이라는 게 몇 억대? 개발이라고 하면은 거의 1억 1억 5천에서 뭐 와. 7천 정도 하고 매년 이제 그 사장님이 싫어하시겠다. 예, 그거에 이제
월 유지관리비로 보통 한 5% 정도 본다 그러면은 한 연간으로 보면은 한 네. 1,000만 원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380명 기업에서 음. 영업이익 1억을 벌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네. 그 비용을 단지 이제 직원들이 활용도라는 항상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처럼 항상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네. 외부 감사로 인해서 이게 안 하면 페널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직원들의 어떤 그 부분을 참 수월하게 하기 위한 걸로 도입하기에는 좀 네네. 비용이 좀 아, 과다한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 GM 코리아는 어떤 식으로 어떤 구성원들을 평가하고 어떤 그 보상 같은 거 어떻게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까 서두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모기업이라고 얘기하는 GM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글로벌 쪽에 있는 저기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많이 좀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캡이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MBO 쪽이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겠네요. 네네. 목표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매년 한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미리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긴 하는데 네. 중간에 이제 리더들하고 리뷰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좀 하고요. 아마 그 혹시 그 여기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평가하는 방법이 아마 로밍거 평가 방식이라고 이제 아마 서치를 해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로밍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평가할 때 본인의 이제 강점이나 약점 부분 이런 걸 67가지에 대한 로밍거 중에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고 네. 뭐 물론 그 전에 골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하고 관련돼서 같이 협의해서 세팅을 하죠. 그래서 세팅하고 67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에서 자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시켜 주려고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지원해주고 네. GMU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M 코리아는 네. 모기업인 이제 GM 네. 미국 본사의 그 시스템들을 예, 많이 예. 쓰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시스템을 처음에 적용했을 때 네. 지금 가장 컸던 시행착오랄까?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예. 그중에 한 시행착오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아마 언어적인 문제가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한국 문화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말만 쓰다가 GMU라든가 모든 시스템 자체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게 처음 도입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문화 우리 기업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네네. 기사라는 부분에 대한 그 비중 네.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 모든 웬만한 거에 GMU에 관련된 사이트나 이런 모든 컨텐츠 같은 것도 한국어로도 많이 좀 전환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PC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이 한국 그 사무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계속 배워야 되니까 네.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제 그거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자녀분하고 같이 영어를 배운다는 네. 우리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직원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부장님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엑셀로 하고 하시는데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T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가장 그것이 이제 도입되면 네. 어떤 분야에 저거 하면 가장 효과를 볼 것 같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실 보면은 사실 중소 중견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사장님 만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네. 사장님이 지금 회사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 사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아가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뭐 GM의 어떤 그 위챗이라고 해서 네네네. 회장님이랑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이렇게 한번 좀 Q&A하는 세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사실 몰라서 네. 도입을 못 해봤던 부분이 있고 사장님도 물론 그거에 동의를 하셔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사실 만나보면은 다른 거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이제 나가고자 한 방향을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회사의 방향을 잘 모르고 그냥 좀 고민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많은데 어떤 네. 방향이 가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사실 중소 중견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개선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요즘 이제 세상이 굉장히 이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이런 이제 HR 부서, 인사부서나 뭐 인사부서에 있는 뭐 인사부서 포지셔닝이랄까 조직에 있어서 네.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의 어떤 커리어 관리 그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차장님. 글쎄요, 지금 뭐 HR의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HR 부서가 뭔가 이제 인사는 만사다는 것처럼 네. 모든 조직에서 뭔가 무게 있게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이런 쪽에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HR 부서라는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외부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를 갖다 돋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HR 부서의 역할이라는 부분 자체는 제 생각에는 직원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게끔 같이 밀어주시고 진짜 소위 말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인사부서 자체가 한 40명, 50명 네. 엄청 많은 인원들이 인사부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문이나 이런 쪽에다가 파견이나 그쪽에 있는데 다 현장에 가서 인사 업무를 하는 현장 감각을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렸을 때 직원들하고 HR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다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HR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인사 제도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같은 경우를 개발하거나 제도 관련된 입안하거나 교육하는 또 룰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지금 HR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차장님,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이제 HR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CEO가 저희 고객으로 봤었을 때 보면 이제 사람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그렇게 있어야 될 정도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그만큼 깊이 있게 미리 고민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본인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육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인사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시스템이 거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 도구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고 네.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 사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측면과 직원들이 본인이 회사의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인사 담당자들이 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까 요즘 이제 IT 인프라 같은 것도 요즘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서비스화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그때 스마트하게 이용한다면 네. 뭐 그런 고민 서서히 시간 가면서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네.